서계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학개미 구조대 배진범 강정수입니다. 박사님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 좀 해보시죠. 네. 네. 엔비디아 얘기를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엔비디아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엔비디아가 과연 빅테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엔비디아 그냥 반도체 회사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 회사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조금 정해진 천장이 네. 좀 있다 이렇게 느끼기 쉬운데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현재 1조 달러인 엔비디아가 빅테크 기업처럼 그렇죠. 넘을 수 있느냐. 그렇죠. 지금의 1조 달러의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는 엔비디아가 만약에 어떤 칩 생산 회사를 넘어서서 빅테크로 간다라면 충분히 그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당장 지금 오른다 안 오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빅테크로서의 기업으로서 갈 수 있느냐, 즉 어떤 칩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물론 이번에 ARM과 같은 경우에도 앵커 인베스터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도 결국은 ARM도 크게 봤을 때는 칩 설계 회사라고 볼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칩 제조 어차피 엔비디아도 칩을 설계하는 회사잖아요. 네. 제조라기보다는.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가 최근에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을 볼 때 사실은 이 대부분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아마존 우리가 전통적으로 메타까지 해서 빅테크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저희가 얘기도 했지만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서 빅테크로 가고 있는 것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테슬라 인사이드 이것에 의해서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빅테크 기업으로서 성장할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1조 달러를 그래도 최고치에서 올타임 하이에서 기록을 한 엔비디아도 그러면 제조 회사인가? 칩 회사인가? 빅테크 회사가 될 수 있는가? 이거를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인 거거든요. 언제쯤 자료일까요? 이게 일정 안 적혀져서. 이게 최근 자료예요. 최근 자료인데 이건 올타임 하이니까 한 번이라도 1조 달러를 넘었던 가장 높았던 부분인 거고 물론 애플은 이거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어떻게 보면 지금 네. 찍고 내려오고 있는 단계인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사상 최고가 그냥 넘을 것 같네요. 네네네. 그렇게 이 상황인데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AI 붐이 더 커지고 더 폭발적으로 간다라면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셀링이 천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엔비디아가 이번에 최근에 7월 13일 뉴스인데요. 네. 리커전이라는 사실은 되게 작은 신약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좀 그 시그널을 좀 찾았거든요. 이게 회사 이름이고. 네, 리커전이라는 것이 신약 개발하는 스타트업이고 네. 여기 많이도 안 했어요.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뭐 쉽게 얘기하면 AWS를 갖다가 5천만 달러어치 쓸 수 있는 티켓을 준 거예요. 그런데 AWS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리커전에 투자하면서 리커전의 주식도 대단히 급상승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상장사네요. 네네네. 그래서 신약 개발만 오랫동안 해왔던 기업인데 되게 급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오고 있는데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상승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AI 붐, 즉 챗GPT와 함께 일어나는 촉발한 이런 오픈 AI와 구글의 바드라든지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무려 11년 동안 AI 스타트업에 투자됐던 것과 2023년 1, 2, 3월에 3개월 단 투자됐던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폭발적으로 AI 스타트업들에게, 그러니까 즉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러한 대기업 빼놓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 빼놓고 스타트업에 투자됐던 것만 11년 동안 투자됐던 금액과 3개월 동안 투자됐던 금액이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AI 칩에 대한 GPU 칩에 대한 즉 H100과 A100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흔히 말하는 AI의 겨울 정도 아닌 AI 여름. 네, 뜨거운 여름들이 왔고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상승했지만 최근에 리커전에 투자를 하면서 리커전 주식도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서 했던 딜을 보면은 많지도 않은 보시는 것처럼 5천만 달러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엔비디아가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이 바이오 니모. 그러니까 그 니모겠죠? 네? 완전 노골적이네. 네, 바이오 니모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다양한 그 젠 AI, 그러니까 생성 AI들이 부착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여기서는 전문적으로 버티컬한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드러그 디스플레이, 신약 개발. 이번에 LG에서 만들었던
이러한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서도 두 가지 목적성을 갖고 있잖아요. 신소재 개발과 신약 개발. 이런 두 가지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AI들이 부착되어 있어요. 바이오 니모라는 것을 출범시킨 것이 저는 가장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칩 위에다가 하나의 서비스 레이어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엔비디아에게 없었던 서비스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게 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면 잘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하는데요. 여기는 되게 제너럴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러니까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면 이 바이오 니모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 관련된 엔비디아도 여러분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거대 언어 모델을 어디다 쓰느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엔비디아는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젠AI를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생성 AI를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바로 바이오 니모에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는 서버대로 있고 클라우드 서버도 제공하고 클라우드 서버도 제공하고 신약 개발에 특화된 거대 언어 모델도 제공하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제공되는 거죠. 핵심은 이거겠네요. 우선 이러한 버티컬한 서비스를 만드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게 지난 6월달에 있었던 일인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가 인플렉션이라고 하는 AI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약 관련된 이러한 개발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엔비디아에서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H100이 지금 대단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H100이 대단히 구하기 어려운데 22,000개의 H100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이 H100은 그러니까 GPU의 종류죠. 그러니까 지금에 가장 나와 있는 가장 좋은 GPU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H100보다 좀 떨어지는 A100도 지금 없어서 못 살 정도고 A100도 지금 AI 쓰는데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학습시키고 추론시키는데 많이 쓰이고 있어요. 헷갈리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GPU라고 하면은 꽂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컴퓨터에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대단히 큰 거죠. 네. 네, 대단히 큰 거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네네네. 근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대당 가격이 4만 달러 정도예요. 개당 네. 하나. 요즘 H100 GPU의 개당 가격이 4만 달러 정도 되고 와. A100이 한 2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네.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xAI.com 출범하면서도 자기 GPU 많이 모았다. 마치 딱지 많이 모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GPU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GPU의 구매 파워가 있는 애저라든지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정도 외에는 요즘은 GPU를 따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겁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가 GPU를 우리가 생산하니까 훨씬 AWS나 애저나 여기는 우리가 수익을 남기고 주는 거라면 네. 원가 그 자체로 자기네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자. 근데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AWS나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랑 경쟁하기보다는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즉 특수 목적을 갖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자, 버티컬 서비스를 가자. 그래서 만든 것이 바이오 미모라고 하는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루어짐으로써 이 엔비디아에는 흔히 말하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처음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ARM을 갖다가 앵커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허리존털하게,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본다라면 버티컬하게 이번에 확대를 하면서 했던 것이 바이오 미모라고 하는 전문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고요. 전 이런 부분들은 엔비디아가 빅테크로서의 어떤 성장하겠다라는 꿈들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영역들을 넓혀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떠한 뭐 신약 개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소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리고 대단히 다양한 AI들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서 계속해서 버티컬한 이러한 것들을 차지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라면 언젠가는 충분히 이 시장들도 AWS나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은 시장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는 생각이 네. 클라우드 서비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쪽을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된 전용 칩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네. 근데 물론 이제 바이오 부분에서 과연 전용 칩이 얼마만큼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H100 같은 경우도 그렇고 A100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그 이름은 좀 잊어버렸지만 이
이 엔비디아의 칩의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또 네.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항상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범용 칩으로 만들었지만 소프트웨어에 의한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라는 것이 네. 엔비디아 칩의 또한 장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엔비디아 자체에서 소프트웨어 조정을 통해서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드웨어, 즉 칩 부분에 있었던 설계 능력이지만 하드웨어 설계 능력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가장 큰 장점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면 여기에 처음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에 서비스들이 다양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충분히 저는 빅테크 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칩 부분에서의 경쟁이 대단히 심하다라는 거죠.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떼돈을 벌고 있고 정말 주가도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이 오고 있다는 거고 이런 것이 예를 들면은 밸런스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사들이 지금 대단히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다. 뭐 예를 들면 암도 뭐 그래서 아이프 들어가는 거지만 월스트저널이 분석한 거죠. 월스트저널이 분석한 것은 예를 들면 인텔 또한 이러한 GPU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AMD도 지금 GPU가 곧 훨씬 더 그 H100은 아니지만 A100하고 맞먹는 수준의 어떠한 GPU를 내놓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도 예를 들자면 자체에 필요한 GPU 칩을 시스템 칩을 자체 설계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결국은 디맨드를 줄여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요소들로서 엔비디아가 이 월스트저널 분석에 따른 것은 칩 생산에만 머무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서비스 부분으로 확장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긍정적인 기업의 가치를 키워나가고 시장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경쟁자하고 또 다른 차별화를 보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별화 될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칩 회사들 대비해서 차별화가 있다는 거는 문득 의문이 드는 거는 기존의 클라우드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대비해서 또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거기에 있는 것도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엔비디아에게 되게 지금 현재는 종속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퍼포먼스의 그 칩을 지금 H100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공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엔비디아가 그 판에 있어서 결코 의뢰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목적성 어떠한 특별한 버티컬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경쟁으로서 그들이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존하는 체계로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것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초록색 부분이 지난 연순이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는 이 매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고 인텔을 제낀 거잖아요. 2023년에 처음으로 제끼는 거고 작년까지만 해도 삐까삐까 했었던 거고 인텔을 완전히 제끼는 거고 그 다음에 AMD도 쫓아오는 속도가 이거는 이제 프로젝션인데 나름대로의 속도감을 가지고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것은 이 데이터 센터에서의 매출 부분은 간격이 그렇게 쉽게 좁혀지진 않지만 많은 쪽에서 쫓아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로서는 이 데이터 센터 AI와 관련된 것만으로 계속해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 부분으로 진출해서 수입, 그러니까 레베뉴 스트리밍을 다변화시킨 것은 되게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듣다 보면 사실은 저희 성악개미 구조대 네. 올해 구독하신 분들은 작년에 분명히 엔비디아 사지 말라고 했었는데 제가 사지 말라고는 안 했었고 먹구름이 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근거를 보셔야 되는 건데 근거는 뭐냐면 이 AI 붐을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AI 붐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구글의 경영진들도 예측하지 못했고 전체적으로는 칩의 디맨드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크립토 윈터가 오면서 이 채굴에 필요한 GPU가 중고 시장의 매물로서 엄청나게 나올 정도로 완전히 디맨드보다 서플라이가 높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일반 게임 컴퓨터 같은 경우에 한번 크게 교체가 되죠. 언제 교체가 되냐면 이 코비드-19 때 교체가 크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 교체 주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공급 과잉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엔비디아의 매출을 누를 것이다. 데이터 센터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완전하게 오픈 AI의 챗GPT에 의해서 이루어진 붐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2년부터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돈이 이 시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냐면 파이낸셜 타임즈 분석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22년까지 미국에서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투자됐던 총량과 2023년 1월부터 3월에 들어갔던 총 금액이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현재 이 대기업을 빼놓고 빅테크 기업을 빼놓고 AI 스타트업들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이 AI 스타트업들은 학습을 위해서든 추론을 위해서든 GPU를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디맨드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한 예측에서 조금 실패했던 것은 AI 붐을 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던 게 네. 이제 생성 AI 붐이 일어나면서 엔비디아의 칩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하나 추가됐다. 네. 그래서 그거는 1조 달러 정도 반영이 됐을 거고 좀 더 네. 반영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승님이 주목하시는 건 이제 서비스, 클라우드 버티컬 서비스 부분이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된다. 그렇죠. 당장 매출이 많지는 않더라도 기업의 성격이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펀더멘탈이 변화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자신의 어떤 기업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런 테크 기업에서는 이런 작은 트리거들이 사실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정수님이 되게 빠르게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